당신은 지금 노후 준비를 위해 돈만 모으고 계신가요? 그럼요. 연금도 들었고, 저축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큰 실수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공개할 노후를 책임질 단 세 가지. 이것만 알아도 당신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지혜 맛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노후입니다.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은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층이 고민하는 문제죠. 여기는 인생의 황금기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노후지혜 맛집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노후를 책임질 단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줄 거야, 아내가 잘 모아놨겠지, 자식들이 효도할 거야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은 현실에서 큰 실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이 무려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은 노후에 대한 준비가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대 노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꽤 있었지만 아무도 함께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건강도 잃고 나니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더군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를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갖추어도 여러분의 노후는 걱정이 아닌 기대가 되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첫째, 탄탄한 재정적 기반, 둘째, 건강한 신체와 정신, 셋째, 의미 있는 인간관계와 목적의식입니다. 이제부터 이 세 가지 요소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세 번째 요소에 대해서도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살펴볼 노후의 핵심 요소는 바로 탄탄한 재정적 기반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노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다른 요소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은 월 평균 생활비의 약 70-80%라고 합니다. 30년 동안의 노후를 준비한다고 가정하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금융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위해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시는데 사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재정적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핵심 전략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 자금 계산하기입니다. 현재 생활비의 70-80%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30년 이상의 기간을 고려하고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보통 연 2-3% 정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노후에는 월 약 150만 원이 필요합니다. 30년으로 계산하면 약 5억 4천만 원이 필요하죠.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둘째, 분산 투자하기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개인연금, 저축성 보험 등 사적연금, 그리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세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말이 있죠.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분산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부채 관리하기입니다. 은퇴 전에 모든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고금리 부채부터 우선 상환하고 노후에는 신용점수보다 무부채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부채 관리입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에 부채가 있다면 그것은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은퇴 전에 모든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넷째, 비상금 준비하기입니다.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세요. 갑작스러운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고 시장 변동성에 덜 영향받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구성하세요.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인한 갑작스러운 지출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비상금을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수입원 만들기입니다. 완전한 은퇴보다 부분 은퇴를 고려해보세요.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임대소득이나 배당금 같은 수동적 수입원을 구축해보세요.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것보다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부분적인 수입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것은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연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명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쓰는 악순환을 피하라. 이 말은 다음 주제와도 연결됩니다. 재정적 기반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젊었을 때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 80대 노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요? 돈은 적당히 있으면 충분해요. 하지만 건강은?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더라고요.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10년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는 노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5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적인 운동 습관 만들기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일주일에 2회 이상의 근력 운동, 그리고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위한 스트레칭과 요가를 추천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노인의 낙상과 골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헬스장에 등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간단한 활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둘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세요. 노년기에는 단백질이 특히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고 과도한 소금, 설탕,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약이 아닌 음식으로 건강을 유지하라는 말이 있죠. 노년기에는 음식의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연령별 권장검진 일정을 준수하고 가족력 있는 질환은 특별히 관리하세요.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많은 질병들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미미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기상 시간을 유지하세요. 명상, 호흡법 등 스트레스 관리 기법도 배워보세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뇌가 회복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인지 기능과 정서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정신 건강 관리입니다.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고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개발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뇌 활동도 하세요.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노년기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교류와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한 건강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이죠. 아서 쇼펜하우어의 명언을 소개해드립니다. 건강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건강 없이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체와 재정적 안정만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더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핵심 요소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와 목적의식입니다. 이 요소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쉽지만 실제로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이상 진행된 행복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행복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심지어 건강도 아닌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죠.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람들과의 연결감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와 목적의식을 위한 5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핵심 관계 유지하기입니다.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손주들과 같은 세대 간 연결도 만들어 보세요. 가족과의 관계는 때로 복잡할 수 있지만 노년기에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됩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와의 관계는 노년에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그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 형성하기입니다.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동호회, 종교활동 등 공통 관심사로 연결된 그룹을 찾아보세요. 자원봉사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통의 관심사나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셋째, 배움을 지속하기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고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독서와 학습 습관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늙어서 배움이 늦다 말을 말라, 배우지 않으면 늙음만 빠르다. 이 말처럼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활력과 의미를 제공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 습득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넷째, 목적의식 찾기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멘토링이나 코칭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목적이 있는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치 있고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사와 긍정성 유지하기입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고 작은 기쁨에 집중하세요. 부정적인 뉴스와 정보의 과도한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건강과 장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와 긍정성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으로는 약해질 수 있지만 정신적, 영적으로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지금까지 노후를 책임질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이 없으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고 건강이 없으면 관계와 목적을 추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미 있는 관계와 목적이 없으면 아무리 돈과 건강이 있어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는 이 세 가지 영역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20대에는 노후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30-40대에는 너무 바쁘고 50-60대에는 이미 늦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기에 시작하든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각 연령대별 노후 준비 포인트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20-30대에는 저축과 투자의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확립하며 다양한 경험과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40-50대에는 노후 자금 계획을 구체화하고 건강검진과 관리를 철저히 하며 은퇴 후 활동과 목적을 탐색해야 합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자산 보전과 지출 계획을 최적화하고 건강 유지와 질병 관리에 집중하며 의미 있는 관계와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연령대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노후 준비는 단순히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현명한 재정 관리, 의미 있는 관계와 목적 추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오늘은 노후를 책임질 단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탄탄한 재정적 기반. 둘째, 건강한 신체와 정신. 셋째, 의미 있는 인간관계와 목적의식.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기대와 성취의 시간으로 볼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또 다른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황금기를 어떻게 맞이할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각 요소별로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듣고 싶은 주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이 아닌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노후지혜 맛집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